제18편 환단고기 35회 단군세기의 무대. 자, 그러면 주나라 무왕인 아홀 단군 이후 단군세기의 무대는 또한 어디였는지 그 단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24세 단군 연나. 자, 이제 연나 단군께서는 누구신지 아시겠지요? 주나라 무왕의 아들 성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호경에 건부를 차린 소주의 왕위가 단군세기의 왕위로 계승됩니다. 25세 단군 솔라, 26세 단군 추로, 27세 단군 두밀. 997년 이해에 수미리국 양운국 구다천국이 모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수미리국 양운국 구다천국은 환인 12지국 중의 나라로 단군세기의 주인공인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주나라에게 각 지역의 왕들이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28세 단군 해모, 29세 단군 마휴. 주나라 사람이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단군세기의 고집국이 바로 주나라입니다. 자기의 백성이 공물을 바친 것입니다. 30세 단군 내휴, 31세 단군 등올. 제위 16년 이민년에 봉황이 백악산에서 울고 기린이 상원에 와서 놀았다. 자, 단군세기 단군의 나라 고죽국이 있었던 위치의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백악산은 백두산인 금강산이고 상기에 등장한 상원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상원의 지명이 황제국 주나라가 바로 단군세기의 원형인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상원은 상림원을 줄임말입니다. 소식의 여산 삼절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주의 마지막 왕인 주나라 유왕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여산봉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산 삼절구 일수.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란만 옛날의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런 여산의 산 아래 흙이요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이수. 몇 번이나 아로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남은 죄로 변했나. 상황께서는 압수래가 경계하는 바를 생각치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삼수. 바다에서 도서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면 망구의 진리인걸. 지책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좋은 가게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가 바로 서주가 있었던 호경으로 이곳에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아방궁도 이곳에 있었으며 조선의 정궁 경복궁도 이곳 관중의 한양장 안에 있었습니다. 상기의 식구 중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보면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지척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좋은 가게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화천궁이 있었으며 이곳이 진나라 2세 호해 황제의 지로위마의 현장이며 진시황릉이 지척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에 중국사 25사 왕부의 궁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의 정궁 경복궁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재 차이나의 진시황릉이 가짜인 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서주의 도성이 있었던 곳에 있었다고 하는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대해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기원전 200년대에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궁궐로 사실 아방궁은 잘못된 표현인데 궁궐명은 조궁이고 궁궐의 일부인 전전의 이름이 아방이다. 위남 상림원 중 위낭 상림원에 조궁을 짓는데 먼저 전전인 아방을 지었다. 즉 조궁이나 아방전이 정확한 명칭이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상림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의 정체만 밝혀내면
소주의 도성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상림원.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의 수도 한양을 둘러보고 시를 지었는데 신도 팔경시입니다. 신도란 관중의 한양장안의 지명으로 신정동국 여지승남 한성부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천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정도전의 상호는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으로,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렀어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하면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상림원이 장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림원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한양이 여산 삼절구의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흰풍에는 저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러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씹는다오. 상기 한양의 제형에 상림안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도성을 초롱성이라고 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시에서는 초롱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 한양입니다.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산에 산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득하구나. 화산 아래 양지인 구정궁궐에터 화양에 있었던 성이 화성으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곳 화산의 촉산을 누르고 있었고 그곳에 상림원이 있었으며 그곳이 또한 주유황 여산 봉화의 무대 소주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소주가 있었던 곳이 단군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이며 한나라, 상나라, 은나라의 양성이고 진시황제와 갓 왕주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국 역사 조작의 목적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승남도 많은 부분 그 역사 조작의 결에 맞추어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첩첩산중의 중심인 관중의 한양장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주유황의 여산 봉화의 무대인 소주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화산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자, 단군세기에 등장하는 봉황이운 백악산이 바로 금강산이며 기린이 논 상원이 바로 이곳 관중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이곳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주나라가 바로 단군세기의 나라였습니다.